당신은 솔방울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생각보다 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솔방울. 바람에 굴러다니고 발에 차이고 누구도 눈길 주지 않아 그저 너무 흔해서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존재. 하지만 사람들이 솔방울을 모아 멋진 공예품을 만들고 아이들과 놀이 교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이는 솔방울을 온라인에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같은 솔방울인데 산에 있을 땐 무가치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니 보물이 되었습니다. 남자인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모습은 그저 산에서 굴러다니는 솔방울 같은 존재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날 알아봐주지 않고 내 능력은 너무 평범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특별함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아도 언젠가는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당신이 가진 경험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남녀의 사랑은 상대의 외모의 매력을 느끼면서 시작되어 상대의 인격, 개성, 취미, 습관, 지성, 능력, 가치관 등등의 내면에서 더 큰 매력을 느껴야 그 사랑이 유지되고 더 커집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내면에 뒷받침이 없다면 그 사랑은 곧 사라질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는 더 큰 행복을 연애와 결혼에서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연애와 결혼에서 남자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남자의 장기적이고도 진심인 애정, 조금 더 보태면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정한 성품입니다.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정한 성품은 당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액수의 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장기적인 애정관계에 기꺼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금단의 열매에 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연상연하 커플의 스토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줄거리는 여자가 처음엔 계속 밀어내다 결국 남자를 받아들이며 만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나가 처음엔 동생을 자꾸 밀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나보다 젊은 남자는 장기적이고도 진심인 애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더라도 결국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됨도 알고 좋았던 기억들 함께했던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상대방은 희미해지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만 아련하게 남게 됨도 알고 시간이 많은 걸 바꾸게 되므로 굳이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각나면 마음껏 생각하고 그리워해도 결국 그 농도는 옅어질 테니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소중히 보내면 나에게 또다시 귀한 사람이 다가올 거라는 다소 촌스러운 감성도 누나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짝짓기에서 유감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바람직한 상대를 원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상대보다 항상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대를 만나려면 그리고 내가 바람직한 상대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대부분은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찾아온 만남이라는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인연은 아무 이유 없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매우 뚜렷한 한 가지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치환되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작용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물에는 좋은 버전과 나쁜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자존감으로 치환되어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으나 허영심으로 치환되기도 하는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행복할 것인지 옳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허영심을 택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존감을 택하면 오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솟구치는 것,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열망,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에 충실한 사랑은 밀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그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깎은 연필과 새로 산 지우개의 향기를 맡아보는 일처럼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도를 세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침대에 누웠을 때 주방이 보이지 않고 옆집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행복이란 창밖에 정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반드시 오르면서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르면서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끼리의 만남에서는 뛰어남보다 착함과 진실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착함과 진실됨의 크기가 평균치보다 큰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착함과 진실됨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의 스펙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상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말에는 노랑이 있고 연두가 있고 파랑과 초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색깔을 설명하다 보면 노랑에 가까운 연두, 연두에 가까운 노랑 또는 파랑에 가까운 초록과 자주가 약간 섞인 파랑을 뜻하는 단어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노랑에 가까운 연두 혹은 자주가 섞이지 않은 파랑을 뜻하는 단어 같은 겁니다. 즉 스펙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보내는 일상 중에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랑, 연두, 초록, 자주, 파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쓰이고 없어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착함과 진실됨은 노랑과 연두이고 스펙은 자주가 섞이지 않은 파랑 같은 겁니다. 또한 대체로 여자들은 스펙이 돋보이는 남자보다는 착함과 진실됨이 돋보이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본말과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혼합의 상태에서 혼합의 속성은 그 요소들의 속성으로 비롯되지만 각 요소들의 속성은 평균하기 혹은 기섞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붉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섞으면 분홍색 물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의 상태인 분홍색에서는 붉은색과 흰색인 속성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분홍색을 구별하는 방법은 더 진한 분홍, 조금 덜 진한 분홍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지 붉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과연 몇 대 몇의 비율로 혼합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뻘짓입니다. 제가 왜 이런 복잡한 말을 하냐면 남자들 중에 뻘짓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연하인 당신이 나이 많은 누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보다 삶을 좀 더 오래 살아본 누나의 경험, 지혜, 경제적인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체로 삶의 다양한 경험치가 쌓이면서 거칠고 울퉁불퉁하던 생각들의 차분한 고요가 내려앉아 그 자리가 맨들맨들하게 다듬어져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만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연애도 해볼 만큼 해보고 남자도 만나볼 만큼 만나본 괜찮은 누나들은 진정한 것, 나의 것, 솔직한 것들, 즉 흰, 붉은, 노랑, 연두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모와 내면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신에게 착함과 진실됨만 보이면 괜찮은 누나는 이해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연하의 남자들은 흰색이 조금 더 들어간 분홍, 붉은색을 조금 더 넣어 약간 보라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분홍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렇게 자기 딴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분홍색이랍시고 누나에게 내밀고서는 아주 자신이 대견스럽다는 듯이 배시시 웃기도 하던데 누나가 보기엔 분홍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팥죽색 같기도 하고 어쩔 땐 고개를 바짝 쳐든 그런 요상한 분홍색은 괜찮지 않은 누나들이 좋아합니다. 괜찮지 않은 누나는 남자의 경제력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런 누나들은 돈이 안 되는 일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누나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상대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우라고 쌉소리를 합니다. 그런 누나들의 행동 반경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이나 이성이 아니라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이란 그들 주변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누나들은 주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행복은 자신이 소유한 유형의 것들의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지고 불행은 주변 사람이 소유한 유형의 것들의
양과 질이 증가하는 속도가 자신보다 월등히 빠를 때 다가옵니다. 돈은 조금밖에 쓰지 않으면서 주문하기 전부터 요구사항은 턱없이 많은 진상 고객들은 판매가 완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게 굴듯이 사귀기 전부터 남자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누나들은 연애 중에도 결혼 후에도 남자에게 끝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돈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절실히 원하게 되면 상대의 배경, 즉 가치관, 외모, 인성 및 이것저것 등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누나보다 짧은 삶을 산 남자인 당신은 여자가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 연애하거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 생각에 누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그건 알 수 없다입니다.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매일 풍족하고 여유로운 날들로 행복하게 보낼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여러 구조체를 관리하고 숨 쉴 틈도 없이 대처하느라 남자가 너무 예민해져서 밤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질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나의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누나와 만나는 상황에 들어갔지만 누나는 이런저런 상황을 많이 겪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삶의 경험이 나보다 짧은 그리고 월등히 짧은 연하의 남자가 무작정 들이대면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누나들은 남자의 착함과 진실됨을 많이 눈여겨봅니다. 사실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체로 착함과 진실됨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지 않은 누나들은 대체로 착함과 진실됨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월등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당신보다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연상의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다면 당신보다 삶을 좀 더 오래 살아본 누나의 경험, 지혜, 경제적인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드시 당신보다 월등히 나을 거라는 단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누나의 착함과 진실됨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의 없음이 없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착함과 진실됨을 가진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이로운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착함과 진실됨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로운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이로운 것에서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로운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배신 혹은 변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배신자와 변절자는 자신의 과거, 배신과 변절의 행적을 숨기거나 교묘하게 미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누나와의 연애에 대한 분홍빛 꿈을 품고 있는 열혈남아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배신자와 변절자의 기질을 가진 누나들의 분명한 성향은 자신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누군가가 가진 유형의 물질과 교환하고 거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배신자와 변절자들의 공통적인 성향입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배신자와 변절자만 잘 파악할 줄 알아도 당신의 삶에서 고통의 총량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당신은 누나의 과거의 배신과 변절의 유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그걸 몰라라고 말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나는 그걸 아는 방법을 모른다. 2. 나는 그걸 알고 싶지 않다. 3.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 누나의 과거의 배신과 변절의 유무를 알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화와 질문 몇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질문은 자연스럽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해야 하며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신문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의 태도와 맥락을 읽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날카롭게 던지지 말고 마치 함께 생각해보자는 분위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사랑은 다층적이고 복잡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안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둘 중 한 명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정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에 파국이 왔을 때 둘 중 하나는 혹은 둘 다 비참해집니다. 비참이라는 것이 결코 물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력이 안 좋아서 헤어졌다면 다음에도 그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고 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있어서
경제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니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경제력은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신자와 변절자들의 이기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경제력의 책임은 반드시 남자에게 있다는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신자와 변절자의 기질을 가진 누나들은 경제력의 책임은 모두 남자에게 있다는 수렵채집인 시대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이기적인 배신자와 변절자가 그런 소리를 늘어놓는 이유는 그들이 시대에 뒤처져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을 하나 말하자면 배신자와 변절자는 적군이 돈을 더 주면 총구의 방향을 단숨에 돌립니다. 오스만 제국이 베네치아의 해군에게 금을 보여주자 베네치아의 해군은 단숨에 배의 깃발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역사에서든 배신자와 변절자는 늘 존재했고 그네들은 돈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사랑했던 사람, 과거의 동료, 더 나아가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흔히 그렇듯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해석할 때도 단순함은 정확함을 능가합니다. 행동의 이유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아무리 너저분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소중한 순간을 찍은 사진들을 방바닥에 여기저기 던져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와 택배 박스가 사방에 널린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도 소중한 물건들은 수납장에 따로 보관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착함과 진실됨이라곤 일도 없는 인간이 덜 된 사람입니다. 남자인 당신에게 사랑이 발생할 때는 처음 보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상대를 보며 감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키스를 하고 저 사람으로부터 키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사랑이 발생할 때는 일정 시간을 지켜본 후 착함과 진실됨이 느껴지는 상대를 보며 저 사람과 눈을 맞추고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발생합니다. 여자에게 이 사람은 얘기가 좀 되겠구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자인 당신은 누군가에게 깊이 빠지면 끊임없이 혼자 질문합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 들까?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그녀를 보고 싶어 하듯이 그녀도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질문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말일까? 변하지 않을 사랑일까? 자기의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까? 요약하자면 사랑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서 남자는 너무 조급해서 탈이고 여자는 너무 신중해서 탈이고 저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탈입니다. 당신은 세레나데를 부르며 누나의 뇌리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세레나데를 들을 때 너무 꾸민 느낌이나 가벼운 분위기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동안 중요한 건 음정보다 당신의 눈빛입니다. 감정의 기복은 지나치지 않게, 과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절제된 표현으로 당신이 가진 착함을 그리고 진실됨을 담아 불러야 합니다. 세레나데는 결국 가장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라서 즉흥이 아닌 준비하였으되 진심 어린 연출이 필요합니다. 누나는 당신의 착함과 진실됨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나는 남자들이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자주 하는 허황된 약속이나 과한 표현을 이미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힘과 불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으면 가장 아름다운 분홍이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힘이나 불금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누나 눈에는 당신이 가진 힘이나 불금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원래 당신의 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지 마세요. 한없이 검은 드레스, 칼로 밴 듯한 단발머리, 매혹적인 하이힐을 신은 누나는 당신의 심장에 고동이 진정될 틈을 주지 않았고 당신의 눈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성처럼 우아해 보였더라도 누나도 한때는 분홍색 일기를 쓰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강파름을 겪으면서 현실에서 분홍색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당신이 가진 힘이나 불금을 그대로 보여주면 나를 정말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에서 안도합니다. 분홍은 아름답습니다.
분홍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분홍이 흰과 붉음이 섞이지 않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색이라면, 그렇다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랬었다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원래 당신의 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세레나데는 볼륨을 낮추고 배경으로 흐르게 하세요. 세레나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돋보여야 하는 것은 당신의 착함과 진실됨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분홍색 세레나데를 듣고 배신과 변절의 경험이 많고 좋지 않은 누나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디 그래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